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하면 쉽게 떠오르는 게 땅, 아파트, 건물 이런 생각들 하시죠? 돈 공부를 위해선 부동산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하게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부동산이나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람들, 특히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부동산이라고 하면 골치 아픈 전문 용어가 떠오르고 그리고 어렵다 보니 외면하고 내게 아니라고 여겨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공부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부동산의 기초 용어부터 하나하나 초보자의 입장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부동산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너무 거시적이고 포괄적일 수 있으나 정말 기초적인 부동산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토지나 건물, 수목 따위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부동산은 안일 부, 움직일 동, 나을 산자로 이 산자는 재산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단어죠. 쉽게 말씀드리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재산에는 현금이나 귀금속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서 부자가 빠진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종류에는 쉽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산인 부동산과 움직이는 자산인 동산.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땅 위의 정착물로 주택, 상가, 공장, 토지 등이 있는데요. 등기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등기는 사전적 정의는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 그 자체로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기관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절차를 가지는 것이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등록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준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경제가치가 크고 저당권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등기나 등록을 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부동산처럼 인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서 저당권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당이란 채무,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특정 물건을 인질로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A가 B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는데 그냥 빌려줄 수 없으니까 B의 집을 담보로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준부동산인 B의 자동차도 이러한 집처럼 저당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을 동산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움직이는 자산, 현금이나 금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의 정의는 움직이지 않는 땅 위의 정착물이라 했죠. 땅은 당연히 토지를 뜻하는 것이고 정착물은 일반적으로 건물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부르며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라고 합니다. 건축물이 없다면 나대지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건부지보다는 나대지가 더 비싸게 매매되는데요. 그 이유는 철거할 건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의도대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격은 건물의 가격을 제외한 토지 그 자체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토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대한 법률, 즉 공법이라고 하죠. 그 법에서 토지의 종류를 28개로 구별하였습니다. 이 28개를 두 가지로 구분지어 봤는데요. 토지 거래가 가능한 9개의 지목과 그 외 지목 19개입니다. 익숙한 단어도 보이실 거고 낯선 용어도 보이시죠?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있는 지목을 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지, 임야라고 하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이나 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적 용어로는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전과 답은 농사를 짓는 논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은 밭, 답은 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물의 유무입니다. 공통적으로 농사를 짓는 땅이지만 전은 물이 필요 없는 농작물을 키울 때 쓰는 땅으로 보시면 되고요. 답은 벼농사 등 물을 대어 농사를 짓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용지들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아마 잡종지가 좀 생소하실 겁니다. 마지막 9번에 있죠. 이 잡종지는 이름만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어감이라 별로 안 좋은 땅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잡종지는 토지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음을 뜻하는데요. 즉 개발 용도가 다양함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지목 변경만으로도 주택을 지어도 되고 공장을 지어도 되는 땅이라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땅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제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은 어감보단 우리가 들었을 때의 어감보다는 훨씬 좋은 땅이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지목들은 아무래도 거래가 되지 않는 땅이라 크게 눈여겨보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름도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광천지는 온수나 약수가 나오는 땅이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아실 것 같고 염전이나 학교용지, 차장, 주유소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뭐 이런 건 다 아실 거고요. 여기서 국어랑 유지가 좀 낯서실 건데요. 국어는 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개울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지는 물이 고여 있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이나 저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토지는 또한 용도지역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어 공부할 게 사실 더 많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적인 내용만 설명드리는 거라 토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및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건물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그러니까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28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토지와 같이 28개죠. 저희는 무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아니니까 그냥 보시고서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 인식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좀 저희가 봐야 할 건 저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주거시설이죠. 그 안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거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아파트와 빌라가 무슨 차이인지 잘 몰랐습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도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며 정리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단독주택을 보시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있는데요. 이게 왜 단독주택에 들어있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거는 공동주택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에 들어있는 이유는 소유주가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단독이죠. 즉 여기 보시면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모두 3계층 이하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그 3계층 이하라도 소유주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유주가 뭐 3층에서 거주하고 1, 2층을 세를 준다던가 아니면 소유주와는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모두 세를 준다던가 이런 형태인 거죠. 그리고 연면적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여기서 연면적이라는 거는 이 건물의 바닥 면적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1층의 바닥 면적과 2층의 바닥 면적, 3층의 바닥 면적이 합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다중주택의 2배인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크겠죠. 그리고 더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주거 형태와 개별 취사 형태입니다. 그 주거 형태가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비독립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취사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방 안에 주방 싱크대나 뭐 이런 취사 도구 같은 게 없는 거죠. 가스레인지나 이런 게 공동 주방을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한 형태의 원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주거 형태와 개별 취사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주거 형태가 다중주택은 비독립 가구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주방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
그 호실 안에 주방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된 주방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개별치사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다가구 주택은 저희가 흔히 아는 원룸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방 안에서 뭐 취사나 이런 게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다가구 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 주인이 하나인 거죠. 집주인이. 그렇지만 다세대 주택은 집주인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시는 빌라, 이런 빌라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층수는 다가구 주택은 3계층 이하이지만 다세대 주택은 4계층 이하입니다. 연면적은 동일하고요. 소유권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 소유냐 구분 소유량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차이가 주인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가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라 주인이 단독 하나인 거고, 다세대 여러 세대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아파트 분양할 때 뭐 1000세대 분양하죠. 그럼 1000개의 소유자를 모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세대, 말 그대로 공동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주인이 여러 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라면 층수는 동일한데 딱 하나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소유권도 구분 소유 같죠. 여기서는 연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연면적이 다세대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로 협소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가 초과되죠. 네, 그래서 한남동이나 이런 곳에서 고급 연립주택 같은 게 있죠. 뭐 평수가 80평, 100평 되는 뭐 이런 연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차이인데요. 간단합니다. 층수의 차이입니다. 연립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계층 이하이지만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굉장히 좀 협소한 연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주방이 없어가지고 공동주방을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라 1인이 소유하고요. 마찬가지로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이라 1인 소유이고요. 그리고 19세대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다중주택보다 넓죠.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게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죠. 그렇지만 층수가 하나 더 높고 4계층 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구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즉 1인 소유가 아닌 공동 소유로 주인이 여러 명인 거죠.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는 바로 연면적이죠. 다세대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지만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남동이나 이런 고급 동네에서 큰 연립들, 고급 연립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차이는 바로 층수의 차이입니다. 연립주택은 4계층 이하, 아파트는 5계층 이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부족한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